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겁니다. 그 팬컴퍼니 같은 경우 그 인터뷰 프로세스 중에서 그 주니어를 제외한, 그러니까 미들이나 시니어급들은 알고리즘 문제 외에도 그 시스템 디자인 문제를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인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문제로 뭐 페이스북을 네가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서버들을 쓸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저런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고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스토리지의 그 예상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그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티니 URL이라는 그 URL 셔틀링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티니 URL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티니 URL이 뭘까요? 얘는 뭐냐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는 그냥 뭐 위에 있는 말 그대로 URL 쇼트닝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PS하고 예전에 구글에서 했는데 구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공되는 URL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URL 쇼트닝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실제인 뭐 게임의 원점 html 뭐 요거에 대한 거를 요걸 클릭함으로써 얘로 리다이렉션대로 만드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길게 쓸 필요 없이 짧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리다이렉션을 하면서 그 사용자의 그 어널리틱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 접속을 했던 그런 통계 같은 경우도 이 URL 쇼트닝 서비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티니 URL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는 시스템 요구 사항부터 한번 좀 정의를 해보지요. 시스템 요구 사항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짧은 URL을 사용자가 짧은 URL을 입력했을 때 그 원래의 URL로 리덕션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짧은 URL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어떤 거냐면 제가 구글에 뭐 CHOWO라는 URL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한이 만료되면 짧은 URL의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요거 4가지 정도로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용량 추정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게 좋을까요? 먼저 일단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정해야 되냐면 한 달에 생성되는 짧은 URL, 틴 URL이라고 할게요. 의 수는 500밀리언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엑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예측했던 새로 생성되는 new URL은 URL performance라고 할까요? 몇이다? 500밀리언이다. 500밀리언이면 어떻게 되죠? 5에 0이 6개죠? 하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포맷을 넘버로 바꾸겠습니다. 넘버 어딨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됐고요. URL performance가 돼 있으면 여기서 일단 그럼 예상 트래픽을 한번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하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읽기와의 비율이 다를 것 같아요. 보통 하나를 만들어지면 일단 100개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read, write 레이티오는 1대 100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QPS를 구할 수가 있어요. QPS가 뭐냐면 queries per second라고 해서 초당 그 요청 횟수를 QPS라고 합니다. QPS 봅시다. 지금 한 달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새로 생성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했죠? 그죠? 500밀리언으로 했죠? 500밀리언으로 했고, 이거를 초로 나누겠습니다. 초로 나누면 한 달에는 며칠이 있죠? 30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30일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30일은 24시간이 있고 24시간 1시간은 몇 초? 3600초가 있다고 하면 193 해서 대략적으로 200개 초당 200개의 쓰기 새로운 URL이 생성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write 경우고요. 그럼 read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read는 몇 배? 얘가 1이었을 때 몇 배? 100배.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배 해서 결국에는 20K의 초당 20K의 리드 QPS가 발생을 한다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를 하냐면 다음은 한번 용량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스토리지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지 에스티메이트 하길 때 URL 하나는 한 어느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까요? 일단 URL 같은 경우는 한 256자까지 받아준다고 할까요? 그러면 256개에 그리고 나서 기본 다른 어떤 정보들 뭐 유저 정보라든가 뭐 데브 키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만료돼야 되니까 뭐 expire date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넉넉하게 500바이트 정도 필요하다고 할게요. 이거는 URL for 뭐라고 할까요? 바이트. 뭐 500바이트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한 URL당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한 5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5년 단위로 5년이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스티메이트 봅시다. 지금 맘슬리 어느 정도가 새로 생성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만큼 생성이 되죠. 맘슬리니까 이거를 연으로 하려면 12개월을 더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5년이니까 5를 곱하면 되겠죠. 11을 곱하고 5를 곱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다가 또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URL 하나당 어느 정도가 차지한다 그랬죠. 그렇죠? 500바이트가 차지한다 했죠. 그래서 필요한 용량은 지금 이 정도의 바이트가 될 것 같고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 기가, 테라 해서 약 15테라의 바이트의 용량이, 하드 용량이 5년마다 15테라바이트의 용량이 소요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밴드위치를 한번 이스티메이션 해보죠. 밴드위스 이스티메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잘린 부분 맞춰드릴게요.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먼저 뭐를 하냐면 생성하는 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초당으로 밴드위스를 계산을 하려면 지금 초당 읽기가 어느 정도였었죠? 초당 라이트가 200개가 된다 그랬죠? 200개가 개당 몇 바이트? 500바이트. 그래서 초당 인커밍은 한 100K 정도, 100kB, 100kB 정도가 되겠고요. 얘는 create per second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incoming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 writing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read 하는 거는 나가는 데이터죠.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초당 20K가 읽어지고 개당 500바이트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해서 10메가 정도, 10메가바이트 정도 되겠고요. 요거는 뭐 redirection per second 읽은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redirection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outgoing 데이터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한번 개발하면은 이제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서버의 메모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한번 에스티메이트 해보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를 계산할 때 어디에 기초를 준다면 그 80대 20 룰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80대 20 룰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캐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가장 많이 쓰는 80%의 데이터는 20개의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오직 전체 데이터의 20개의 데이터만이 한 전체의 80%의 빈도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지 20개의 데이터만 캐싱에 올려놓으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빈도수 높은 걸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메모리의 한 20%만 캐시 메모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캐시는 20% 다를 하겠고요. 얘는 based on 20, 80 룰스를 기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리퀘스트 되는 메모리 양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본은 어디로 갖고 오면 되죠? 그렇죠. 초당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초당 지금 요청되는 게 create인가요? 아니면 redirection인가요?
그쵸, 리다이렉션이죠. 읽는 거죠. 여기에 초니까 그거를 시간으로 하려면 3600을 곱해주고, 그럼 시간이 나왔죠?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곱해주냐면 그 메모리니까 그 URL 하나당 어느 정도였죠? 그렇죠. 500바이트 해서 이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했던 이 그 20%의 룰을 적용하죠. 그래서 0.2를 더해주겠습니다. 했더니 86,400,000이 나왔고요.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네요. 계산을 좀 뭐가 잘못됐나요? 다시 해볼까요? 메모리 에스티메이트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쿼리 per second 500을 곱하면 안 되죠? 이게 이미 반영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영된 거를 쓴다면 얘가 이 다이렉션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리다이렉션 되는 거에 3600에 그쵸? 시간 그리고 24 많이 나오는데 횟수에 이때부터 디테일하게 해보죠. 2000개를 2만 개를 읽으니까 그 500바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3600에 맞는데 1600에 24시간 그쵸? 하루니까요. 그쵸? 곱하기 0.2 그렇죠. 맞지. 해서 이 정도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캐시 메모리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공부는 어떻게 되나요? 1000메가 기가 해서 몇 기가? 172기가 정도쯤 기가바이트가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그 요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256기가까지 사용이 되니까 충분히 이제 그 172가 뭐 별도의 서버 단량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캐시를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용량 추적 및 제약 부분을 다 끝내 봤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장 들어오는 거는 몇 개? 200개. 그리고 리다이렉션, 그러니까 초당 읽는 것들, 그러니까 URL에 들어와서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거는 20K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는 100K가 되겠고, 나가는 데이터는 10밀리언이 되겠네요. 10밀리언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캐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172GB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서버는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드는 15TB 5년마다 15TB 하드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되니까 크게 그 하드웨어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많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용량을 한번 추정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뭐 시트 참조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번 시스템 API를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일단 시스템 API는 한 2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URL을 그 tiny URL을 그 만들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create URL이라고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지워야 되겠죠. delete URL이라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reate URL은 매개 변수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API dev 키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은 좀 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인 오리지널 URL 소문자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텀 엘리어스를 하나를 하겠고요. 디폴트 값은 none으로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유저네임 얘도 디폴트는 none으로, 그리고 expire date 디폴트는 none으로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죠. API dev 키는 뭐냐면 얘는 이제 그 등록할 API의 개발자 키고요. 이 키를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은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해킹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URL에 어떤 쿼터를 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억 번만 억세스를 하고 1억 번 이상 억세스는 안 되도록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또 이 키가 또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할당된 양을 조절할 때 뭐 해서 뭐 AAAA라는 키는 뭐 1억 번, 뭐 BBB라는 키는 10억 번, 뭐 그런 식으로 유저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오리지널 URL은 원래 URL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엘리아스는 그 URL을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그때처럼 뭐 얘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구글 슬러시 chow로 바꾸고 싶다 했었을 때 그 tiny URL을 만들어진 거를 커스텀 엘리어스에서 이걸로 변경을 시켜주면 이게 들어오면 해당 키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커스텀 엘리어스 거를 하나 더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뭐 유저네임이랑 expire dat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delete URL은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뭐 별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알아보기 위해서 API 디벨로퍼들한테 발급해준 dev 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hortening 키, 뭐 URL 키라고 하지요. 이 두 개를 입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requirement라고 할까요? requirement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requirement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이지만 레코드는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십억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저장하는 객체는 크다, 작다, 작다. 어느 정도? 500바이트 정도. 그쵸? 뭐 URL이랑 뭐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리고 모두 다 또 스트링 값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릴레이션은 어떨까요? 릴레이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URL하고 뭐 tiny URL하고
사용자를 연결하는 정도 많이 테이블 릴레이션을 갖는다. 그러니까 DB 테이블이 뭐 두 개면 된다 그 얘기겠죠. URL 테이블, 유저 테이블에서 요것만 그냥 연결하는 정도. 그리고 나서 대신 이거는 그 아시다시피 URL 리다이렉션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무겁다 가볍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서비스는 무겁다. 왜냐하면 사용 횟수가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한번 스키마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스키마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DB 스키마는 일단 테이블은 두 개 만들게요. 첫 번째는 URL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URL 테이블은 URL 테이블은 먼저 TINURL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TINURL 짧으니까 한 6개 정도면 되는데 근데 넉넉하게 한 16개 잡읍시다. 캐릭터로 16 정도 잡고요. 얘는 PK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봤죠? 뭐가 필요했죠? 오리지널 URL이 필요했죠? 얘는 캐릭터로 512 정도 잡아줍시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션 데이트 잡아주고요. 데이트 타임이죠? 네. 그리고 나서 expire 데이트 타임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저랑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유저 아이디 얘는 인티저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 테이블을 보죠. 유저 테이블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INT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유저 네임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네임 있으면 좋겠네요. 한 20개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그렇죠? 요즘 이메일 많이 쓰죠? 캐릭터로 어느 정도 줄까요? 64는 좀 많겠네요. 한 32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creation date 해서 데이트 타임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로그인 된 시간 대충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면접관님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얘기하시겠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는 어떤 게 좋을까요? DB는 요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쓰이죠. 그 RDBMS에는 이제 SQL 서버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몽고DB나 그런 것처럼 NoSQL, SQL을 사용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서도 릴레이션이 많이 되는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조인이 많거나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RDBMS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그런 그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순히 이것처럼 URL 정보와 유저 정보 두 개의 테이블만 하는 경우에는 NoSQL이 좋아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확장성을 둘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RDBMS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는데 일단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엉켜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반면에 대신 NoSQL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NoSQL DB를 쓰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일단은 시스템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그 URL을 짧게 하는 방법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짧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할 때 이 부분 요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이것처럼 단순 6개로 가느냐 아니면 셋, 넷, 다, 일곱, 8개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단순히 소문자만 되는지 아니면 소문자와 대문자가 되는지 소문자와 대문자와 숫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점과 마이너스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이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에는 뭐 MD5나 뭐 SHA-200 56 같은 것들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일단 A에서 Z까지 0에서 9까지만 쓴다면 베이스 36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소문자뿐만 아니라 대문자까지 추가한다면 이제 62자, 베이스 62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백이랑 점을 추가한다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6개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만약에 베이스 64로 한다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URL의 개수는 64에 6개니까 몇 승이죠? 그쵸, 6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686억 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64에 8승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약 281조 개 엄청나죠? 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 때는 한 2가지 정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은 예상 문제점. 뭐냐면 만약에 여러 사용자가 한 개의 URL을 입력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는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커스텀 URL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다른 그냥 URL 자체에 이미 tiny URL이 들어있는 경우 이거는 꼭 느낌이 그 함수의 재귀함수 같은 느낌이겠죠? 이런 것들도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URL을 입력할 때 그 먼저 방법 첫 번째 해결하는 시퀀스를 하는 거예요. 그 시퀀스가 뭐냐면 순서대로 숫자를 생성해서 URL에 삽입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 일단 구현은 쉽습니다. 그래 일씩 늘려만 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나중에는 뭐 11억 4,276만 7천억 개 되면 어떻게 되죠? 오버플로어가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저 아이디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디를 요 정보를 URL에
뭐로 적용한다고 할까요? 적용이 낫겠네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얘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리지널 URL에 tiny URL에 있는 경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는 일단 안 되게 막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에러 메시지 출력. 이렇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들 때 얘를 URL 키를 만들라고 했을 당시에 얘를 이제 직접 할 때마다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적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생성하는데도 CPU 코스트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렉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를 하면 되냐면 오프라인으로 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해싱해서 된 키 자체를 DB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 DB에 넣어 놔서 그래서 나중에 생성해야 될 때 그냥 거기서 CPU로 만드는 게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DB에서 레코드를 해당 레코드 갖고 와서 하나씩 쓰고 걔는 이제 썼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시스템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짜잔. 시키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만들어진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orten URL로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 shorten URL을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인코드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이제 리퀘스트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없다면 이제 multiplication failed를 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인코드를 다시 어펜드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store encoded URL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적으로 입력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유저한테는 이제 그 짧게 줄여진 그런 URL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뭐냐면 복제입니다. 일단 이게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어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그 확장할 때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장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범위 확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시 기반 확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뭐 그런 거죠. 뭐 URL에 뭐 A로 시작하는 것들부터 뭐 D로 대문자가 자동으로 되네요. 부터 뭐
D로 시작하는 것들까지를 1번 서버, 그리고 D2로 시작하는 것들부터 뭐 이런 식으로 K 이런 식으로 한 거를 2번 서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방식을 이제 범위 기반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나눠주라라는 그 범위를 어드민스트레이터가 직접 작성을 해서 정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2에부터 K 안에 범위에 있는 것들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쓴다던가, 어떤 뭐를 집중적으로 썼었을 때 뭐가 되는다? 유효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서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의 해시를 갖고 와서 해시맵처럼 그 사용을 파티션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URL을 무작위로 어떤 파티션에 넣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얘는 해시키 기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캐시를 보겠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170 한번 다시 볼까요? 캐시가 172GB 필요하다고 했네요. 뭐 112GB이기 때문에 얘는 뭐 현재 그 한 서버당 256GB까지 확장이 되니까 뭐 별도의 시스템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뭐 멤캐시나 그런 상용 솔루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알고리즘적으로는 이제 LIU, 이게 이제 그 리트 코드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스트 유즈다. 그래서 어떤 캐시에 있는 거에 이제 최근에 사용한 거를 이제 캐시 앞으로 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 오래 쓴 것들은 밀려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이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LIU 방식으로 캐시를 쓰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로드 밸런서 부분 한번 보죠. 좀 많죠? 네. 자, 로드 밸런서는 어디에 추가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응용 프로그램 간에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간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버와 캐시 서버 간에 로드 밸런서 서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워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DB 정리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 봅시다. 한번 만들어진 그 URL은 어떻게 계속 DB에 저장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뭐 한 2년 정도 지난 것들은 익스파이어라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익스파이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유저가 해당 URL을 리퀘스트 했을 때, 그 리퀘스트 할 때 그냥 만료됐다고 메시지 됐다는 메시지를 호출하고 바로 삭제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따로 스케줄링을 해서
스케줄링을 해서 그 서버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뭐 새벽 1시, 그래서 2시 정도, 그때는 접속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테이블을 뒤져가면서 삭제를 하는 익스포 URL 찾아서 삭제하는 그런 별도의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이상도 좀 많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참고로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디자인에 그 참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그 유튜브 밑에다가 따로 제가 정리한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따로 작성을 해 두겠습니다. 해서 참조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럼 또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답변글을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